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첫 인선이 발표가 됐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새 정부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 의원을 지명한 배경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참모진 인선도 일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초대 대변인엔 강유정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자, 첫 인선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각각 어떤 인물입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27세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 사선 국회의원인 이 김민석 의원을 지명한 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정책 역량, 그리고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국회의원은요,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70년대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임명을 통해서 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처장도 발탁이 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인사로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공약의 설계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첨단 국방 등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인권 경호처장은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인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고,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와 정무 감각까지 갖춰서 대통령실,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첫 인선 내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출발이잖아요. 새 네. 정부의 출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호흡이 맞을 만한 사람들을 인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살펴봐도요, 지금 발탁된 인사들은 실무를 굉장히 좀 잘하는 인사들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예.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좀 발탁 인사가 있어서 국민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김동연이라든가 강경화라든가 해가지고서 뭐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최초 외교부 장관, 뭐 그다음에 그 굉장히 뭐랄까요, 기득권이 강한 기재부 예산실의 예산실장 출신이 상고 출신이었는데, 예. 그 상고 출신 비주류를 발탁하는 인사, 이런 어떤 국민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 인사 때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어떤 힘을 추동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있는 발탁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좀 실무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내정자나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강요정 대변인 전부 캠프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 일을 이어받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농공 행상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정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견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나 비서실장이 좀 적임자였는데 과연 이게 적임자인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이 안보 라인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이성락 안보실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내정자죠. 예. 이성락 안보실장 두 사람이 아마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그 카드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특별 수행원으로 해서 그때 평양까지 갔다 왔고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안보 라인을 배치를 한 것은 결국 남북 대화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DJ 때는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김준건 비서실장을 임명을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통일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가 진보지만 가장 보수 인사를 데려다가 보수 인사들을 보수 진영을 오히려 설득하는 강인덕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DJ의 용인술 같은 것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아직 뭐 내각이 다 구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선 확정되고 오늘 난 인사라는 점도 말씀드리죠.